자, 수권입니다. 이제 수권 해소, 수권과 해소나. 아무튼 중학교 때 과학은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뭐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수권. 지구에 물이 많아요. 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한 행성은 아무튼 지구밖에 없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액체 상태의 물이 엄청 많습니다. 자, 수권. 지구에 물이 많아서 물의 행성이라고 불린다.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닷물을 비롯해 빙하, 지하수, 하천수 등의 형태로 수권을 이룹니다. 근데 빙하 같은 경우에 고체 상태죠. 근데 고체 상태여도 수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아볼 건데, 수권의 구성. 수권은 지구 표면의 약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에 비해서 그런 겁니다. 표면적으로 따졌을 때 표면의 70%가 바다고, 지구 표면에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한다. 자, 수권의 구성. 크게 해수랑 담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담수를 뭐 육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바다, 뭐 육지에 있는 물이다 이거죠. 담수는 이제 소금기가 없는 물이다 뭐 이런 뜻이고,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육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해수가 전체 물의 97.47%를 차지해요. 해수가, 바닷물이 엄청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표면적 비율이야. 이거는 70%다. 이거는 육지가 표면적의 이제 30% 정도 차지하고 70%가 바다입니다. 자, 육지는 2.53% 밖에 안 돼요. 전체 물에, 지구 전체 물에. 근데 지하수, 빙하, 호수, 하천수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담수 중에 또 빙하가 더 많아. 담수가 2.53%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빙하가 제일 많아요. 빙하가.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많고, 호수와 하천수는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0.01% 밖에 안 됩니다. 호수, 하천수는. 지구상의 물 중 이제 여기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건데, 우리가 주로 쓰는 물은 또 호수랑 하천수예요. 왜냐면 뭐 바닷물을 쓰려면 이렇게 담수화해야 합니다. 소금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앞 시간에 배운 뭐 증류 뭐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그 삼투압법이라고 해서, 역삼투압법이라고 해서 뭐 그 반투막을 통과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드는 거고, 바닷물을 먹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육지가 좀 많아 보이지만 이런 데 보면은 다 바닷물이야. 그렇죠? 바다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기 다 바다잖아요. 여기. 근데 이만큼이 또 빙하야. 빙하. 남극대륙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빙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빙하가 제일 많은 거죠.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빙하가 남극대륙이랑, 물론 이제 빙하도 여기 녹고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린란드라고 해서 북극에, 그린란드. 여기에 원래 북극은 원래는 육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극이거든요. 여기가 북극인데 바다잖아. 근데 통통 비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사진 찍을 때 그래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겨울 되면 얼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겨울 되면. 여름 되면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름 때도 원래는 안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여름이 되면은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거의 북극해가 거의 뭐 다 사라질 정도래. 요즘에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그린란드나 이런 데는 또 빙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데 보면 이제 빙하가 있습니다. 이런데 빙하, 산악빙하로 하면 산악빙하 이런데 빙하가 있고요. 그다음 호수물 이런 게 호수물인데 뭐 이런 거. 큰 호수도 뭐 몇몇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 다 합쳐봤자 0.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닷물은 쓰기가 어렵고 그 빙하도 사실은 남극 대륙에 많고 이걸 뭐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쓰고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많기는 한데 물을 절약하라고 하잖아. 우리가 주로 쓰는 물이 적어서 그래요. 주로 쓰는 물이 이제 이런 한강에 있는 뭐 이런 데에서 뭐 이런 데 팔당호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댐이 여기 댐이 있거든요. 팔당댐. 여기다 물을 가둬둬서 여기서 취수를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수장에서 걸러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절약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 아무튼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육수 중에 담수 중에는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이제 비가 내리면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많은 거예요. 뭐 화단에 물 한번 줘보세요. 물이 고여있나? 안 고여있어요. 물 안으로 막 이렇게 다 스며들잖아. 그치? 지하수가 많은 거지. 해수가 가장 많다. 그다음 짠맛이 난다. 빙하는 육지 중에 제일 많은데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그런 눈이나 이런 게 여름에도 녹지 않고 계속 쌓여 있다. 자, 근데 빙하가 쌓여 있는데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걸 빙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자가 이제 뭐 아래 하자일걸요? 아마 아래 하자일걸요 아마.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쓱쓱쓱 내려와요. 빙하가 쓸고 내려옵니다. 쓸고. 빙하가 이제 지나간 흔적 같은 게 남는데 무거워가지고요. 빙하가 이렇게 뭐 강처럼 쓸고 내려옵니다. 이런데 보면은 이제 요런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벽을 쓸고 내려오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빙하도 뭐 그런 건 이제 알아두시고. 여기 써있네요. 빙하는 하루에 약 수 센티미터에서 수미터 정도 속력으로 서서히 이동한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한다. 담수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호수와 하천수, 지구상의 물 중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며 비교적 쉽게 수자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은 요 두 개예요. 요거를 주로 사용하긴 한데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이제 지하에 파이프를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요렇게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자원으로서의 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며 우리가 이제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어요. 생명체들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하거나 공업제품 생산할 때도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운송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인류 문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 안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다. 자원이다 이거죠. 물이 해주는 역할이 기후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얘가 비열이란 게 커요. 비열이 커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뭐 지금 여름 겨울 온도차 나긴 하잖아. 근데 물이 없다고 하면 겨울에 훨씬 춥고 여름에 훨씬 덥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고 생명체도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체 안에 많으니까 생명체도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혈액으로 순환을 할 때 여러가지 물질을 녹여가지고 각각의 세포로 이렇게 날라주고, 그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이렇게 순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를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 대사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 내에 화학 작용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써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고 화학 반응. 예를 들어서 뭐 소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물이 필요해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뭔가 결합을 하거나 끊거나 이럴 때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화학 반응을 시켜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지형 변화, 이게 이제 물이 에너지 원이다라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먹으면 힘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야. 지형 변화, 이제 물이 순환하면서 지표면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강물이 지나다니면서 지표면을 변화시킬 수 있죠. 지하수도 그렇고. 열을 운반한다. 원래 저위도 지방이 되게 더운데 거기에 있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저위도는 좀 시원해질 거고 고위도는 조금 이제 덜 추워지는 거죠. 고위도가 원래 더 추운데 태풍이나 이런 게 저위도에서 생겨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시켜 주거든요. 해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위도와 저위도의 그 온도 차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을 자원으로 좀 생각해라라는 말이에요. 물을 아껴야 되거든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수자원인데 주로 짠맛 나지 않는 담수를 활용합니다. 뭐 바닷물은 그냥 운송 통로로 정도 뭐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요.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섬에서는 이제 담수화해서 먹기도 하죠. 뭐 사막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담수화해가지고 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 농업하는 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업하는 데 쓰고요.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농업용수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때, 뭐 그럴 때 사용하는 물입니다.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데 주로 지하수나 저수지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데, 이게 농업용수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때 농업용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그 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을 꽉꽉 채워놔야 돼요. 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상동 호수공원 거기 가면 이제 논이 있긴 하더라고. 조금. 그런데 보면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농업용수 제일 많이 써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천 유지용수야.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물을 다 쓰면 안 되거든요. 하천을 유지하고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물을 하천 유지용수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가 생활용수. 생활용수 식수, 뭐 이렇게 우리 씻을 때, 빨래할 때, 목욕할 때, 청소할 때 쓰는 거 말하는 거고, 공업용수,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물이고요. 어떤 제품을 처리하거나 냉각용으로 쓰거나 세정용, 보일러용 뭐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 농업용수, 두 번째 하천유지용수, 생활용수 세 번째, 공업용수는 네 번째다. 자,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은 주로 호수나 하천수를 쓰는 겁니다. 부족하면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그거 다 합쳐서 두 개 합쳐서 0.77%예요. 지구상에 있는 물에. 호수, 하천수, 지하수 0.76이고 호수, 하천수는 0.01이거든요. 합쳐가지고 0.7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많아도, 지구에 물이 많아도 물을 이제 아껴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여름철에 비 많이 내리고 이러니까 뭐 사막 같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이 뭐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여름에 왕창 내리니까
여름에 내린 거는 그냥 다 대부분 바다를 보내요. 홍수나니까. 물론 댐에 좀 가둬두긴 해도. 그리고 가을 겨울 되고 이러면 이제 봄이나 뭐 이럴 때 되면은 우리만 좀 이렇게 가물게 되죠. 우리나라 수자원 특징은 봐봐요. 전체 강수량 중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비교적 많아. 왜냐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런 또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계속 막 비 왔다 안 왔다 비 왔다 안 왔다 이거보다 여름철에 확 내리고 조금 맑은 날 좀 지속이 많이 되고 뭐 요게 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이러는가 보던데 우리나라가 뭐 내 생각에 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 그러니까 지하수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양이 많은 양을 차지해. 그런데 이게 또 깨끗해요. 지하수가. 왜 그러냐면 물이 땅바닥에 뭐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라 땅바닥을 지나가면서 얘가 그 정화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뭐 그냥 지하수 뿜어도 나오는 거 그냥 먹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지하수가 되게 맑아요. 정화가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비가 오면은 자꾸 채워져요. 뭐 호수나 이런 거는 마를 때도 있는데 지하수는 그렇게 지하수가 말랐다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많은 양이 있고 정수를 간단히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식수나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되고요. 냉난방 등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이래요. 지하수가.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적에 저기 어디 고모네인가 어디 가면은 이제 우물이 있는데 우물물을 사용할 때야. 옛날에 우물물을 사용하는데 겨울철에 지나가다 보니까 막 김이 나더라고. 그 겨울철엔 따뜻하대. 희한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되게 시원하고. 자, 아무튼 지하수를 그런데 냉난방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수나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섬이나 이런데 지하수 개발을 해 놓는 게 좋겠고, 지하수에 댐도 설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지하수의 흐름을 막아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럴 수가 있나 보네요. 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물을 다 빼다 썼다. 그럼 여기가 텅 비겠죠, 이런 데가. 지하수가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비어. 그러면 땅이 꺼질 수가 있어요. 집안이 침하될 수 있어요. 땅이 꺼진다 이거지, 밑으로.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뭐 여러가지, 근데 물은 오염되기가 좀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폐수 처리 뭐 이런 거 시설 강화해야 하고, 오염물 배출 같은 거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고요. 해수의 담수화나 댐 건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섬 지역에 해수 담수화 설비가 있어야 되고, 댐 건설, 빗물 저장 등 수자원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자, 수건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뭐 차지해요? 해수가 차지합니다. 바닷물. 모모는 담수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간단한 정수 과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뭐죠? 지하수 쓰시면 되고, 사실 이제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 오염 안 되게 하는 거는 좀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가 부천이지? 여기 부천이죠. 여기가 이제 아파트 짠뜩 여기 막 모여 있고, 학원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있는 물이 일로 다 굴포천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굴포천이라고 하는 데로 여기 자전거 길이 있어. 그래서 자전거 타고 좀 지나가면 냄새가 되게 심해요 사실. 예, 생활 하수 때문에 여기 냄새가 되게 좀 오염이 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굴포천역이 여름에 특히 그렇고. 근데 여기도 뭐 공장지대도 있고 그래. 이제 부천인데 여기 가려져 있구나. 여기 요렇게 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정수 처리장이야. 되게 커요 사실 여기서. 이거 이제 국가 중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정수해 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수장들이 있죠. 여기 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여기는 근데 여기 지나잖아. 정화된 물 여기 지나잖아. 그 물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지 여기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굴포천까지는 되게 냄새가 많이 나고, 여기 쭉 가다 보면 이제 뭐 아라레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뭐 깨끗합니다. 시원합니다. 이쪽은 쭉 가다 보면 이제 또 한강도 나오고 한강까지 다 나오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면 재밌는데. 아무튼 여기 굴포천이 되게 냄새가 심한 이유가 사실 공장지대 때문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질 오염 되는 거를 막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해수 배워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문제 좀 풀고 해수 배울게요.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152쪽이고요. 자, 1번 일단 제일 많은 건 아셔야 되고 해수.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빙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지하수, 요거 호수 하천수고. 그래서 빙하 지하수 1번 1번이고, 그 다음에 자 A는 해수이다. 해수죠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B는 주로 고위도나 산간지대에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맞죠? 수자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은 D입니다. D고요. C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D입니다. D의 대부분은 지표 위에 있는 물이다. 맞죠? 호수 하천수니까. B에서 D는 대부분 소금기가 없는 담수이다. 맞죠? 3번 답이고요. 담수 중 두 번째로 양이 많다. 지하수네요. 지속적으로 빗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채워진다. 가뭄이 있을 때 수자원으로 유용하게 이용된다. 지하수 3번. 자, 그 다음에 A는 경작지 면적이 넓어서 증가. A가 뭐냐면 농업용수입니다. 1등.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농업용수고, 경작지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뭐 논밭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막 뭐 공동 화장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푸세식 뭐 이런 화장실 쓰기도 하고, 수세식 잘 안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다 용변 한 번만 보면은 다 뭐 물 엄청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샤워도 자주 하고.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뭐 씻고 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죠. 물을 많이 쓰죠. 하천 유지 용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다. 맞네. 다 맞네. 5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예? 뭐라고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삼면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돼. 바닷물을 잘 쓰는 게 아니라니까. 삼면이 바다긴 한데 수업을 좀 잘 들어. 졸고 있지 말고. 자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많이 내리는데 빗물로 대부분 이제 여름철에 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 버려요.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징, 전체 강수량 중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비교적 많다. 전체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계절별로 강수량이 변작하다. 아무튼 많이 쓰게 됐어. 근데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기근 국가도 있어요. 그게 더 나쁜 거고, 물 부족은 조금 부족하다 이 정도 의미야.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 물 부족 국가에 속해.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죠. 근데 이제 물 부족 국가래. 리비아, 모로코, 아니 이런 데도 물 부족 국가네. 이집트 뭐 이런 데도 물 부족. 여기 사막인데 그죠? 미국, 영국, 일본은 물 풍부한 국가네요. 좀 심각하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내 생각이 틀렸네요. 한 19개 국가는 물 기근 국가, 여기가 제일 심각한 거고, 물 부족 국가가 있고, 물 풍요 국가가 더 많네. 우리나라 심각한 거네요. 그렇구나. 질문 잘 했네요. 쌤이 잘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데, 근데 또 국토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막 콸콸 흘러가는 거야, 산지에서는. 그래서 높은 인구 밀도, 또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강수량은 전 세계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구나. 물 부족 국가구나. 근데 우리는 별로 물 부족한 걸 못 느끼죠, 사실은. 그쵸? 여기 또 다른 것도 있네요. 양호하다로 2006년에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2012년에는 물 부족이 아닌 국가. 물 부족이 아닌 국가라고 되구나. 물 부족이 아닌 국가로 발표된다. 물 부족이 아닌 국가.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네. 그 해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좀 심각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물이 뭐 이렇게 가뭄 들 때 농작물 안 자라고 바짝 말라 죽고 뭐 이러면 뭐 이렇게 망하는 거야.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괜찮은데 농업용수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은 가뭄이 일고 이러면 큰일 나. 자, 아무튼 그런데 부자원,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수 처리 시설 강화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장치 설치하는 거 해당합니다. 식목 사업이나 산림 면적 확대한다.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무 기르려면 물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나무나 이런 게 많잖아. 그럼 막 증발해가지고 다 날아가거나 뭐 좀 이렇게 그런 거보다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더 물이 더 지하수도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화작용 같은 것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거 5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식목사업하고 이런 거 해당해요.